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열, 2차원 배열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하기 전에 2차, 그러니까 2차 포인터, 그러니까 2차원 포인터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2차 포인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이랑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원 배열은 사실 물리적인 개념인데 2차원 배열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2차원 배열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1차 방정식 써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y 곱하기 x축 개수의 항목 더하기 x.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2차원 배열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상 메모리가 1차원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2차부터는 다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직접 논리적인 표현 쓰지 말고 그냥 1차원 배열로 다 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게 자신이 없으면 배열이 제공하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그죠? C 언어 문법이 제공하는 2차원 배열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터도요. 1차 포인터가 진짜 포인터고요. 2차 포인터부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인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계 명령 자체에 2차 포인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포인터를 갖고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면 얘는 그러니까 1차원 포인터를 반복문도입니다. 반복문 돌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 블로그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약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너무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걸 막 파고든다고 해서 완전하게 공감하거나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느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하시다가 보시면 경험치가 좀 쌓이고 나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1차 포인트 잠깐 복습을 좀 할게요. 우리가 int num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1차 포인터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결국 누구한테 5가 들어가요? num에 5가 저장되죠. 그죠? 오, 안에 num이라고 한글로 적네요. 충격적입니다. 그죠? num 변수에 5가 저장됩니다. 됐죠? 이거 아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시언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보통 포인터가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진다. 그죠? 왜냐면 다른 그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힘은 포인터한테 있으니까 보통 주소를 일반 변수가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올바른 표현이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템프라고 정수 변수를 하나 썼어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 에러가 나겠어요? 이 표현이 94번 줄에 있는 이 표현이 왜 에러일까요? 일반 변수의 주소를 넣으려고 한다 라는 건 너무 논리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왜 에러가 나죠? 지금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형이 안 맞아요. 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보면 템프는 무슨 형이에요? 템프 쪽은 인트형이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이거는 num 자체는 인트형이 맞는데 앰퍼센트 연산이 걸렸으니까 주소를 num 변수의 주소라는 뜻이 되니까 이쪽 변수는 int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쪽에 자룡이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자룡 불일치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에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걸 일반 변수에 주소 대입한다 이런 걸로 에러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인트로 강제 캐스팅 해주시면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템프가
넣은 변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2비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주소가 4바이트 크기이기 때문에 주소를 템포에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템포가 지금 32비트잖아요. 4바이트잖아요. 그죠? 주소 넣을 수 있어요. 넣어도 돼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용 안 하는 이유. 일반 변수가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당연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수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4바이트 이상이면 다른 변수의 주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못 쓰니까. 이거 못 써요. 템포 변수는 포인터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인터 연산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번지 지정 연산자를 못 써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 변수는 그죠? 일반 변수는 뭐예요? 번지 지정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음. 좀 없음 이렇게 쓰죠. 없음. 아닌가요? 옛날에는 했잖아요. 한글이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변수가 주소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주소를 바랑 없음이에요 요즘. 예, 헷갈린다. 자, 일반 변수가 일반 변수가 주소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 처리라는 건 아니고 자료형이 안 맞으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냥 쓰지 않는 거죠. 개발자가 쓰지를 못하니까. 주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반 변수에는 보통 주소 넣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변수도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하니까 안 쓸 뿐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 모든 메모리는 주소 가질 수 있어요. 원래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가 포인터 변수 따로 있고, 포인터를 위한 메모리 따로 있고, 일반 변수를 메모리를 따로 있고, 이런 거 없거든요. 메모리는 다 메모리예요. 그러면 일반 변수에 주소를 대입하고 포인터를 쓰지 못하게 한 건 기계 명령어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 C 언어 문법의 의지인 거예요. 실제로는 일반 변수의 메모리에 넣어놓고 포인터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기계어에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C 언어가 못 쓰게 막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자료형 자체가 제가 왜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료형이란 자료형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C 언어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법 같은 존재가 자료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잘못 썼을 때 이게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그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법이 자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가 주소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 주소가 아닌 다른 값을 썼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주소가 아닌 값을 주소처럼 오인하고 썼을 때 프로그램이 죽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컴파일 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번역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주소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너무 자율도를 많이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자율도를 좀 줄이자는 거지. 즉, 주소를 쓰는 변수를 완전히 별개로 구분해 놓고 그 변수만의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잘못 적었을 때 컴파일러 단에서 에러를 잡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예 못 쓰기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을 가해버린 거죠. 원래는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이 원래는 돼야 돼요. 사실상 기계 입장에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C 언어가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즉 일반 변수는 일반 상수값을 가지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 변수에 번지 지정 연산자를 쓸 수 없도록 막아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이게 못 쓰니까 그럼 템포에 있는 주소는 못 쓰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템포 안에 있는 변수는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쓸 수 있습니다. 저 템포의 주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뭐죠? 템포 안에 있는 주소, 템포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미
넘버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값을 템포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템포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되면 템포의 주소를 말하는 거지, 넘 변수의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가님이 적은 것처럼 쓰면 그건 템포의 주소를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쵸. 지금 방금 창길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p 변수에다가 템프의 주소를 넣어도 되죠. 원래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이 주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만약에 없다고 치고요. 이게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가능합니다. 넘 변수의 주소를 템프에 넣어가지고 템프 값을 p에 넣고 포인터 p는 5 하면 넘의 5가 저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적은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적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포인터 p에다 넣으면 되지. p 변수에 그냥 주소 넣으면 되지. 뭐하러 그 주소를 다시 템프 변수에 넣었다가 빼오고 막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종종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그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문법을 그냥 지금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게 나오니까 모든 문법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건 아직 배우려면 조금 더 가야 배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예요. 1차원 포인터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봅시다. 2차 포인터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원래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2차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1차 포인터로 모든 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1차 포인터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포인터가 이 대상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1차 포인터인 거지. 그럼 이 포인터가 또 다른 포인터가 얘가 포인터면 포인터 1이고 얘가 포인터 2면 이 두 대상이 다 이렇게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얘가 A라고 하면 P하고 P2가 같은 A를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죠? 이게 1차 포인터야. 근데 만약에 융통성을 더 강하게 가하기 위해서 항상 A가 모든 걸 매개는 될 수 없으니까 A가 있는데 P1이 있고 P1이 A를 가리키고 있는데 P2가 A를 안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때 이제 제 동영상 강좌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의 친구. 얘 P1이 A는 나의 친구야. P2는 A는 나의 친구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P1과 P2가 모두 A는 나의 친구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P1은 똑같이 뭐예요? A는 나의 친구야. 이런 뜻이고요. P2는 어떻게 되겠어요? A를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P1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표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쵸? 나의 친구의 친구가 되는 거죠. A는 나의 친구의 친구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표현의 차이. 이 두 표현은 융통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P1과 P2가 A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은 중복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죠. 하나만 가리키고 있으면 되는데 둘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표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표현은 다르죠. 그러니까 범위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나의 친구라는 표현으로 걸리는 대상에 비해서 나의 친구의 친구로 걸리는 대상이 훨씬 더 넓어요. 그쵸? 내 친구가 30명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친구 500명을 아는 친구가 있다. 나한테 내 친구 중에 500명이나 친구를 아는 애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친구의 친구 표현을 쓰면 그 500명이 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친구의 친구 같은 표현을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범위의 확대가 굉장히 넓게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P1과 P2는 A한테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꼬리자기를 못해요. 자기가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P2, 이 구조에서는 P2가 A가 문제 생기더라도 누가 있어요? P1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다단계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점조직 이런 표현. 이런 것처럼 융통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위 구조는 A에 문제 생기면 P1과 P2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는 A에 문제 생기면 P1이 그걸 대응해서 P2까지 영향을 안 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1번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2번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알겠죠? 이거 1번 상황과 2번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아까 지우면 안 되는데 제가 지워버렸네요. 왜냐면 이것도 다시 제가 항상 그 카페 블로깅을 하려고 적으면 이걸 다시 적거든요, 제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놔야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다시 안 치게, 조금이라도 덜 불편해지게 과정을 넣어놔야지. 안 쳐요. 너무 불편해요. 다시 치려고 하니까. 거기 뭐죠? 카페에 글 적을 때. 자, 그러면 이제 1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상황은 포인터가 2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포인터가 2개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 적을게요. 이렇게 안 적을게. 이제 우리 이제 좀 이제 알게 됐으니까, 포인터가 조금 친해졌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1번 상황은 P1과 P2가 모두 넘의 주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P1은 P2는 ampersand nu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아시겠죠? 이것도 잘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주소가 계산됐으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자유입니다. 원하는 표현 쓰시면 돼요. 다 적어 드릴까요? 어떤 표현이든 자기가 표현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무엇이 제일 편할지는 아마 이걸 보면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만 넣으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닫아버렸네. 닫아버렸네. 됐죠? 자, 이게 1번 상황입니다. 그죠? 1번 상황은 얼마든지 P1과 P2를 이용해서 넘 값을 바꿀 수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근데 아까 2번 상황을 한번 줘. 2번 상황. 2번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P2가 P1을 가리키고 P1이 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맞죠? 그죠? 근데 P1이 P2가 P1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럼 P1의 주소를 이렇게 P2가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러 나죠? 왜 에러가 날까요? 왜 에러가 날까요? 그러게요, 라니. 그쵸. P2의 자령이 뭡니까? P2의 자령이 인트 포인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P1의 자령이 뭐죠? P1의 자령이 인트 포인터가 맞아요. 근데 뭐가 붙었어요? 앰퍼샌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P1의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를 말하는 거니까 포인터에 포인터 하나 더 늘어납니다. 자료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int의 주소를 int 포인터로 했듯이 int 포인터의 주소는 포인터인 거죠. 하나 더 붙는 거지. 여기에 포인터가 하나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앰퍼샌드를 쓸 때마다 포인트, 자료형 자체는 포인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이쪽에 쓸 때 포인터를 쓸 때마다 그 자료형은 하나씩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를 왜 긁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넘에 앰퍼샌드 넘 했을 때 이 앰퍼샌드 넘이 자료형이 뭐예요? 앰퍼샌드 넘의 자료형이 뭐냐고? 자료형이 뭐예요? 넘이 인트니까 앰퍼샌드 붙이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쵸? 자, 그럼 아직 우리가 2차 구조를 안 배웠으니까 왜 하나 더 붙어야 되는지 이 자료형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 표현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개무시하시죠.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배웠잖아. 일단 미지의 자료형이 되어서 얘랑 맞지 않는 건 맞잖아요. 어차피 자료형이 변질됐잖아요. 앰퍼센트 붙어가지고 절대 인트 포인터는 아니겠지. 이건지 잘 몰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인트 포인터는 분명히 아닐 거야. 왜 앰퍼센트가 붙었으니까. 그지? 그럼 양쪽이 안 맞겠지. 그럼 어떻게 맞게 해줘야 돼요? 맞게 해주고 싶으면 이거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머리 복복 끌지 말고 어차피 P1에 앰퍼센트가 붙었을 테니까 P1의 자료형이 인트 포인터였으니 당연히 인트 포인터는 아니겠지? 그죠? 그러면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냥 강제로 인트 포인터로 바꿔달라. 그런 P2가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되지. 컴파일러 무시해주지. 그럼 이 구조가 뭐예요? 전형적인 이 구조가 지금 넘 변수가 있고, 그지? 넘 변수를 누가 가리켜? P1이 가리키지. 그쵸? 근데 P1의 주소를 또 누가 넣었어요? P2한테 줬지. 그럼 P2가 누구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1차 포인터고 얘도 1차 포인터라서 P2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P1의 값을 바꿀 수 있죠. P1의 주소는 P1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주소와 넘 변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그 포인터의 역할이잖아요. 1차 포인터 역할.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P2는 누구? 자기 자신과 P1의 값을 바꿀 수 있고, P1은 자기 자신과 넘 값을 바꿀 수 있고, 넘은 넘밖에 못 바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P2를 쓰는 사람이 넘 값을 바꾸고 싶다? 가능할까요? P2를 쓰는 사람이 넘 값을 바꾸고 싶다. 못 바꾸겠죠. P2가 바꿀 수 있는 값은 P1까지밖에 못 바꾸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바꾸죠. 아까랑 같은 상황이에요. 템포 변수 만들어서 넘 주소 넣어봤자 넘의 주소는 가질 수 있지만 포인트 기억 못 쓰니까 못 바꾸잖아요. 기억 벌써 안 나세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템포 변수, 일반 변수더라도 크기가 32비트, 즉 4바이트 크기면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뭘 못해? 이거 못하잖아. 이거 못하니까 넘 값을 못 바꾼다고, 얘가.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P2도 같은 의미예요. P2가 가리키는 대상은 P1이기 때문에 P2로 바꿀 수 있는 값은 P2 자기 자신이거나 P1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P2가 P1을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러면 못 가리키냐? 아까 제가 템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1차 포인트 하나 만들어서 템프가 가지고 있는 주소 넣어주고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불가능하다고 쓰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하나 더 선언해. ptempo라고 포인트를 하나 더 선언했어요. 이 ptempo한테 뭘 넣어주냐면 p2 값을 넣으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왜냐면 얘는 int 포인터인데 얘는 int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캐스팅 해줘야 되겠지. 포인터 p2가 결국은 뭐예요? p1이 가지고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p1이 가지고 있는 값이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다 포인터 ptempo는 6 하면 누구한테 6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num에 6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하면 재접속하세요. 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요거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메모리까지 제가 글자까지 다, 숫자까지 다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논리적으로 합니다. 넘 변수가 있어요. 넘 변수 그냥 n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주소가 1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100번지로 가정합니다. 꼭 100번지가 아니라 100번지로 가정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p1도 변수잖아요. 그쵸? 그럼 p1도 어디 있겠지? p1이 어디에 있었는데 p1의 주소가 만약에 120번이라고 가정할게요. 주소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의 주소가 p1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넘의 주소가 이게 넘이니까 넘의 주소가 어디 들어갔어요? p1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100이 되겠지.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p1이 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였어요? p1의 주소를 p2에 넣었죠. 그럼 p2도 변수잖아요, 지금. 그럼 어딘가 p2가 있겠지. 그치? p2가 이렇게 변수야. 어딘가 있어. 그죠?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3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p2의 번지가 130번지야.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p1의 주소를 p2한테 넣었잖아. p1의 주소가 얼마예요? 120이지? 그럼 이 120이 어디 들어가? 여기 120이 들어갈 거라는 거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템프라는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템프도 ptemp 그죠? ptemp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ptemp라는 변수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p2가 가리키는 것에 값을 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p2가 가리키는 값. p2가 가리키는 값이 뭐예요? p2 자기인 값. p2라고 하면 120인데 포인터가 붙었죠. p2가 가리키는 값이 얼마예요? p 안에 들어있는 값을 p2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p2가 가리키는 값이면 이게 100일 거 아니에요. 100. 100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ptem프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디에 1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100이 들어간 거지. 그쵸? 10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어요? ptem프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6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ptem프가 가리키는 게 100번지니까 100번지로 가면 100번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꼴이거든? 그럼 어디 6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6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그쵸? 그쵸? 130이 들어가는 거죠? P2의 주소면, P2 주소가 지금 130인데? 왜 120이지? 지금 P2의 주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P2의 주소를 말하는 거니까, P2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P2의 주소가 130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적었다면, 130이 들어가겠죠? 120이 아니라? 그냥 P2를 대입하면 120이겠지. 이걸 120을 대입하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Ptem프에다가 어떻게? 는 인트 포인트 할 필요가 없지. 그냥 P2 이렇게 그냥 직대입했으면 P2가 가지고 있는 값이 120이니까 120이 들어가겠지. 지금 질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P2 갖고 표현할 수 있는 템포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세 종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보세요. P2가 P템포에 넣을 수 있는 거, 제일 기본적인 표현이 P, 같은 차원이니까 P템포에다가 P2를 그냥 직대입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P2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예요? 12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120이 들어간다고. 됐죠? 하나. 그 다음에 P템프에다가 포인터 캐스팅 해야 되겠죠? 인트 포인터에 P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어렵다. 그치? 이렇게 쓰면 얼마 들어가요? P2가 가리키는 대상값이니까 여기에 여기로 들어갈 때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P템프에 여기다가 int 포인터 캐스팅 걸고 앰퍼샌드 P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P2가 가리키는 P2 변수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 들어가요? 13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강제로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메모리든 값이든 주소든 다 들어가요. 크기만 맞으면. 그죠? 그러니까 P템프에다 P2를 바로 대입하면 120이 들어가는 거고, 포인터 쓰고 대입하면 100이 들어가는 거고, 앰퍼샌드 하고 쓰면 130이 들어가는 거지. 어때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1차원 포인터 2개를 이용해서도, 그죠? 결국은 1차원 포인터 3개 쓰는 거지. 1차원 포인터 3개 쓰면 뭐 할 수 있어요? 저 넘 변수 값 바꿀 수 있지.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 구조를 만들면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지. 가능하잖아, 지금. 가능은 한데 뭐예요? 불편하지. 굳이 이렇게 막 적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변수 2개에다가 포인터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쵸? 근데 만약에, 예? 이거를 누군가가 원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한 개 더 가는.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뭐, 이런 표현.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융통성은 더 강화되겠지. 확장성도 확 넓어지고. 근데 이걸 만약에 저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피곤하겠죠. 포인터가 이 3개로 되지 않거든. 더 늘어날 거야. 한 개 옮겨갈 때마다 계속 포인터 백업을 돌려야 되니까. 예? 이거 한 개 가는 게 포인터 한 개를 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개 가는 게 하나씩 붙는 거야. 이렇게 한 개 갈 때마다. 예? 그래서 얘들이 뭘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원칙이야. 원칙이 이게 맞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P템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코드를 약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표현이 다차 포인터라는 개념이고요. 다차 포인터라는 개념이고 이걸 어떻게 제공하냐면 포인터를 연속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제공을 했어요. 즉 내가 이거 한 개 가는 게 포인트 한 개니까 이렇게 2번 찍고 가고 싶으면 2개를 써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거죠. 대신 한 개를 쓸 수 있는 포인터랑 2개를 쓸 수 있는 포인터는 능력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표현법도 다르게 하자는 거지. 또 완전히 다르게 하면 또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원칙적으로 기본 규칙은 똑같이 하고 이 기호를 더 쓰는 방식을 채택하자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 아까 내가 넣었죠. 이거 그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요거를 좀 더 약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은 1차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P2는 2차 포인트라는 개념을 이제 씌워놓은 문법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하고 얘는 그 2개를 썼으니까 P2는 2개 썼으니까 P2 같은 경우는 표현법이 3가지인 거예요. P2라고 적어도 되고요. 포인트 P2라고 적어도 되고요. 포인트 P2라고 적어도 되고 3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P1은 P1이라고 적을 수 있고 포인트 P1이라고 이게 2가지밖에 못 적잖아요. 근데 2차 포인터는 3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별표를 2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요 3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P1은 요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P2는 요 세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이거는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봤잖아요.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것을 편하게 C 언어가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번역해 주기 위해서 아예 표현법을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거 2차 포인터라고 부르고요. 2차 포인터는 포인트 투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형이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지금 그 아까 에러 났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P1 포인터의 주소를 P2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요거는 1차 포인터, 대상의 하나인 거, 얘는 대상에 두 번 건너갈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선언할 때 P1의 주소가 뭐예요? P1의 자룡이 뭐예요? P1의 자룡이 이미 인트 포인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M% P1은 거기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얘의 자룡은 바로 int 포인트의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한 차가 더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포인트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그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쓸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P2는 두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P2에다가 포인트 P2에다가 만약에 50 이렇게 하면 누가 바뀌겠어요? 이거 누가 바뀌겠어요? P2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P1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50이 P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위험해지겠죠. 이게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는 int 자룡인데 얘는 int 포인터 자룡이 되거든요. 이거 왜 에러 나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P2 같은 경우에는 P2의 자룡이 뭐겠어요? P2의 자룡은 뭐예요? int 포인터입니다. 맞잖아요. P2 이름을 뺀 나머지니까 int 포인터가 맞잖아요. 그쵸? P2의 자룡이 int 포인터입니다. 그럼 포인터 P2는 뭘까요? 자룡이? 포인터 하나 썼잖아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int 포인터인 거예요. 자료형이. 그러면 그 포인터의 P2는 자료형이 뭐겠어요? 그 int인 거예요. 즉 우리가 포인터를 쓸 때마다 이렇게 P2에다가 그냥 안 쓰면 자기 원 자료형, 하나 쓰면 자료형이 바뀌고 두 개 쓰면 자료형이 또 바뀌는 거죠. 그거 제가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놈이 있고요. 그죠? 놈이 있잖아요. P1이 있죠. P2가 있죠. 그죠? 그 P2가 지금 요걸 가리키게 할 거고 얘가 얘를 가리키도록 지금 문법을 지금 구성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넘 자령이 뭐예요? int죠? 그렇잖아요. P의 자령이 P1 자령이 뭐예요? int 포인터잖아. 맞지? P2의 자령이 뭐예요? int 포인터예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나아요. 됐죠? 자, 그래서 P2의 자령이 뭐라고 물으면 P2의 자령이 뭐냐면 int 포인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포인터 P2의 자령, 포인터 P2는 포인터 썼잖아요, 지금. 그럼 한 단계 앞으로 이동했겠죠? 한 개 여기 하는 게 포인터니까. 그럼 포인터 P2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 자령이 뭐예요, 지금? 요거 자령이. int 포인터잖아. 그래서 포인터 P2 자령은 int 포인터예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포인터 P2는 뭘까요? 얘가 한 번 더 가면 여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왔겠지. 얘 자령이 뭐예요? int잖아. 그래서 포인터 P2의 자령이 int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쓸 때 번지 지정 연산자를 쓰게 되면 차원이 하나씩 떨어지고요. 번지 계산 연산자인 이 %를 쓰면 차원이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P1의 자용이 int 포인터인데 %P1을 쓰게 되면 int 포인터가 되는 거지. 네.
앰퍼센드 쓰면 두 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앰퍼센드를 쓰면 두 개가 될 수 있죠? 두 개 됐잖아요. 두 개 되지 않았어요? 앰퍼센드, P 안에 앰퍼센드 쓰면 포인트 두 개 됐잖아요. 쓸 때 두 개 쓸 수 있냐고요? 못 쓰죠? 앰퍼센드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이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모르겠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룰인 거예요. 룰. 규칙.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P1에 자기 자료형에다가 한 개를 더 얹어서 이렇게 맞춰놔야지. 생각해 봐요. 만약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 넣어놓고 지워지면 안 되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료형을 만드는 게 제가 프로그래밍 세상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왜 그 이 num의 주소를 P1에 넣을까요? 왜 그 num의 주소를 P1에 넣냐면 P1이 한 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num의 주소를 P1에 넣어야 안전한 거예요. 얘는 한 개밖에 못 가니까. 이 안전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만약에 P2에다가 num을 넣을 수도 있겠죠. P2에다가 num의 주소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P2에다가 num 주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포인트 한번 쓰면 num까지 가겠죠. P2가. 근데 애초에 P2는 뭐예요, 지금? 포인트 두 개 쓸 수 있죠. 그 포인트 하나 더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있는 값을 주소로 판단해서 엉뚱한 곳에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P2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2차 포인터에다가 1차 포인터의 주소가 아닌 일반 변수의 주소를 넣으면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을 주소가 아닐 텐데 그걸 주소로 사용해서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애초에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안전한 모델이냐면 이런 거죠. 일반 변수가 있으면 일반 변수 num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걸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num의 주소를 가르치는 포인터는 당연히 1차 포인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1차 포인터가 한 개만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더 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한 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2차 포인터를 내가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포인터는 얘는 두 번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어떤 게 맞겠어요? 일로 가서 엉뚱한 데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1차 포인터의 주소를 가지면 1차 포인터는 무조건 뭐예요? 어떤 변수를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만든 게 1차 포인터잖아요. 이거의 주소를, 이 1차 포인터의 주소를 2차 포인터가 갖게 하면, 2차가 갖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2차가 이렇게 가리게 되었을 때는 2차를 한 번 더 가잖아. 이렇게 찍고 가더라도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지. 원래 1차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니까. 여기 룰에 의하면. 포인터 세상 룰에 의하면 1차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애기 때문에 2차 포인터가 1차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거 거쳐서 일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포인터 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포인터가 그 한 차원 낮은 포인터를 가리키게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num 변수를 P2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갈 테니까. 반대로 P2에다가 1차 포인터가 1차 주소 가지면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아까처럼 엄청 불편한 코드를 적어야 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죽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논리를 세웠냐면
일반 변수의 주소는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1차 포인터가 가지는 게 맞고 1차 포인터의 주소는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2차 포인터가 가지는 게 맞아. 그래야지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나와. 이게 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룰을 정하냐면 일반 변수 num에다가 %를 썼을 때 룰적으로 봤을 때 이거의 주소는 누가 가지는 게 가장 안전해요. 1차 포인터가 가지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요 변수가 만약에 int면 여기에다가 주소를 의미하는 포인터를 이렇게 붙여서 얘가 타입이 %num이 int 포인터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체크할 때 반대편이 int 포인터가 아니면 다 에러 처리해서 뭔가 룰이 안 맞는 거 잡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P1은 자료형이 뭐예요? 얘는 자료형 int 포인터잖아. 이미. 근데 여기다 %를 붙이면 P1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P1의 주소는 누가 가져야지 1차 포인터의 주소는 누가 가져야지 가장 안전하겠어요? 누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그쵸, 2차 포인터가 가져야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를 2차 포인터가 안 가지면 에러로 처리해야지만 뭔가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너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1차 포인터의 주소를 쓰게 되면 무조건 자료용을 하나 더 증가시켜서 요렇게 가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2차 포인터가 안 오면 에러 처리 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차원을. 어떤 변수에 %가 붙으면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걸 의미하게 되고 그 타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P2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3개 되는 거예요. P2라는 건 지금 자료형이 int 포인터인 거잖아요. 그죠? 2차 포인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2차 포인터인데 누군가 포인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포인터 여기 가리키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3번 가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여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3번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포인트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3개 쓸 수 있는 포인터니까 이게 3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3차가 와야 되는 거, 3차가. 따라서 P2에다가 만약 P2에다가 %를 걸게 되면 이거의 자료형은 P2가 int 포인터니까 이거의 주소가 되면 3차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P2의 자료형은 int 뭐겠어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를 붙일 때마다 포인터 자료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인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때 이렇게 포인터를 이렇게 붙이면 자기 앞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원이 하나씩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2 같은 경우는 하나 적으면 int 포인트가 되고 하나 더 적으면 int가 되는 거지. 즉 번지 계산 연산자는 쓸 때마다 차원이 하나씩 올라가고 번지 지정 연산자는 쓸 때마다 차원이 하나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지 계산자는 하나씩 쓸 때마다 차원이 하나씩 증가. 번지 지정 연산자는 쓸 때마다 차원이 하나씩 감소. 그쵸? 안 뜨죠. 이거는 안 뜨죠. 2개 적으면. 안 뜰 수밖에 없죠. 하나 적으면 이게 안 적었을 때는 int 포인터. 하나로 적으면 int 포인터, 두나 적으면 int가 되니까. 하나씩 떨어져서.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쪽을 자료형이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면 이건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아까는 중간에 포인트 하나 더 써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이게 사실 이거예요. 갈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갈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터 P2를 먼저 하라고 하고 그걸 주소를 갖고 포인터에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는 거지. 모양상으로 봐서도. 이게 갈로가 2개니까 갈로가 이렇게 원래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략해서 안 쓰는 거지, 사실. 쓰는 게 맞아요. 쓰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죠?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쓴 걸 생략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쓴 걸 생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0은 더하기 0은 사실 안 써도 되니까 막 이제 지우다 보니까 갈로가 빠져서 그런 거고 사실 이렇게 쓰면 이제 요 의미인 거지. 다시 한번 시간을 다 돼가니까 빨리 할게요. 이거 보면 이제 num이 있고 저 0은 뭐죠? 어디 0이 있죠? 0 없는데?
넘이 있고, 그거는 여기서 0번째 떨어진 거니까 그건 의미 없어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일단 뭐 이렇게 되고 넘이 있고 P2가 있고 그 앞에 P1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인터 P1이 먼저 하는 거죠. 요게 먼저 한번 돌겠지. 한번 쓰라는 거지. 한번 쓰면 여기까지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쓰면 넌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 50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법을 구성할 수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포인터 폼은 돌면서 앞으로 하나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쓴 게 실제 내부적으로 폼은 돌아요. 반복문 돌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법이 원래 기계어가 1차 포인터밖에 없으니까 2차 포인터라는 기술 자체가 없어서 폼은 돌면서 1차 포인터 갖고 폼은 돌면서 구성을 해놨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넣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까 우리 해봤잖아. 여기 포인트 하나 더 써서 했었잖아요. 그렇게 실제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실수도 많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C 언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룰을 하나 정해서 2차 포인터라는 개념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심플하게 C 언어로 적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거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C 언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의 문법을 하나 더 제공한 게 2차 포인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적으면 2차, 3개 적으면 3차, 4차, 5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7차까지 됐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쓰면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없죠. 실제로는 3차도 잘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3차도 잘 안 써요. 일단 3차 넘어가면 헷갈려서 못 써요. 왜냐? 우리가 3차원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3차를 넘어가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3차원밖에 안 사는데 무슨 4차원을 이야기해. 우리가 본인 머릿속 말고 보통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이 계산하는 좌표든 뭔 데이터든 다 3차 이내예요. 따라서 3차를 넘어가는 구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데니스 리치가 적었던 책 보면 7차 이상도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안 쓸 거니까. 안 쓸 거 왜 만드냐 해서 옛날에는 7개로 제한돼 있었고요. 지금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더 써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쓸 이유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들이 봤을 때 2차, 3차 올라가는 포인터가 마치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차 포인터를 쓰면 내부적으로는 그 코드가 반복문을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코드, 불편했던 코드 기억하시죠? 이렇게 적으면 그렇게 코드가 바뀌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렇게 바꿔줘요. 폼은 도는 코드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는 다차 포인터는 결국 뭐예요? 1차원 포인터를 반복문 돌려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 배열은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고, 배열은 산술식을 이용해서 차원의 개념을 구현하고, 포인터는 다차 구조를 반복문으로 구현한다. 요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그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까지 다 그려놔서 설명을 해놨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에 심취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 수준이 거기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한 것처럼 다차원 포인터를 쓰면 그러니까 반복문을 써서 이렇게 1차원 포인터로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C 언어 세상에서 포인터는 뭐예요? 1차 포인터의 주소는 누가 가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2차 포인터가 가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변수를 우리가 0차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일반 변수는 1차원 포인터가, 1차원 포인터는 2차원 포인터가, 2차원 포인터는 3차원 포인터가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고, C 언어 문법 세상에서는 그게 법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따르는 게 맞는 거지. 하지만 위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위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원칙은 이거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이제 설명한 거. 이 코드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2차 포인터는 허구이다. 1차 포인터로
만들어 놓은 허구일 뿐이다. 따라서 다차 포인터 쓰는 게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융통성은 극대화되는데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죠. 왜냐면 지금 폼은 도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땐. 아시겠죠? 이미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더 진행은 힘들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시죠.